자, 여러분, 이 상승에 무조건 따라가면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 중동에서는 초강경파가 집권을 하면서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연준에서는 돈줄을 죄는 역대급 매파 인사가 지명이 됐고요. 거기다 금은 시장은 마진콜까지 터지면서 현재 비트코인 현물을 강제로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항복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무서운 건요,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아예 말려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69K 그리고 67K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하향가로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이 구간은요, 개미들이 던진 게 아니라 세력들이 이 다른 자산 손실을 메꾸려고 비트를 팔아치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어설프게 여러분 물타기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 66.1K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는 제가 붕괴될 수 있는 자리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여기에서 대응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67K까지 올라가는 반등에 함부로 몸을 실어서 이 정도의 수익을 얻고자 여기에서 모험을 한다면 여러분 청산당하기 일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와 비슷합니다. 지금 대응할 이유 없습니다라고 오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지금도 관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정말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가 어딘지 오늘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숏에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자, 숏도 상당히 애매한 자리입니다. 확실하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숏을 내려드릴 수는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좋은 자리를 본다면 4시간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우리 68K 이런 자리들이 숏에서 더욱더 완벽하게 나오는 자리고 이 자리조차도 일단 68K에 도달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매수 매도 신호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를 동시에 보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달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애매한 자리에서는 포지션 잡지 않는 게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딴다고 해도 이전 고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전 고점 2로 올라간다고 해도 68K의 일목구름 하단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대한 고점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조금 드물다. 왜냐면 우리가 이 횡보장의 고점에서 떨어진 이유가 전쟁 여파로 인해서 이 미사일 발사로 이란 전쟁이죠. 그것으로 인한 악재로 우리가 주말장에서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되돌림 구간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로 계속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는 오히려 이더리움을 보면서 계속해서 대응 드리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에 대한 포지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증명 드리면서 우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오늘 매매일지 계속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보이시는 지금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고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과 최저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는 구간 설정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고점은 68K를 봐주셔야 됩니다. 자, 68K는요, 우선적으로 4시간 봉의 일목구름 하단이다. 일목구름은 지지와 저항이 돼주므로 캔들이 지금 아래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날봉에서 봤을 때 FEG가 68.5K 구간 똑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자, 68.5K는 매도 FEG로서 이렇게 FEG가 급격하게 형성이 됐을 때는 상단과 하단에서 강력한 지지 저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목구름의 하단과 4시간이죠. 겹치면서 동시에 저항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68K까지는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68K까지 보셔야 된다. 다만 하방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에 이미 FEG의 상단이 뚫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곳의 지지 저항이 무너졌다는 뜻이므로 아래쪽에 있는 FEG의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이 하단은 우리가 이전 매물대의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 65K와 맞물리고 있고 오늘 청산 히트맵을 봤을 때 윗구간에 있는 여기 있는 포지션들을 모두 정리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65K를 정리할 위험성이 있다. 자, 이 위에 있는 것도 65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5K 구간을 청산시킬 수 있는지 이 범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장 천천히 가더라도 하방 대응을 조금 해서 65K를 깨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타점 여러분들에게 계속 실시간 매매 이력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 구간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숏 포지션 더 내려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생각하지 않는 목표가까지 가지 않는다면 여기에서는 숏 포지션 내리지 않겠습니다.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만 내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스터디룸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계속 이런 손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당장에 1시간 봉에서 올라간다고 해도 이 1시간 봉의
202평선에서 닿습니다. 자, 202평이죠. 이런 데서 다시 우리가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매수세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 뭐예요? 1시간봉의 일목에 저항을 받고 있죠. 이거 자체가 그다지 우리에게 지금 매수세가 좋지 않고 이거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68K에 지금 3개의 저항이 트리플로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건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지금 윗구간의 모든 청산 물량 등을 정리시켰기 때문에 아래쪽의 청산 물량을 따고 올라간다고 해도 따로 오는 게 정석적인 움직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꼭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모든 매매일지들 제 영상 아래쪽에 댓글 통해서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필수로 돼 있으셔야 되고요. 보통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최근 비트코인 포지션을 이렇게 잡았던 게 3가지 자리들입니다. 자,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고요. 낼 수 있는 곳에서 확실하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 제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절이 최대한 나지 않고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자리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게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도 이런 자리에서 아깝지만 들어가지 않았죠. 명확하게 여기를 확인했을 때만 들어갔습니다. 아까워도 이런 자리들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매매 일지에도 좀 많이 남겨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자료를 공유하고자 함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공유하다 보면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되새기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 현물이신 분들도 내가 본격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그런 매수 구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제가 5주째 말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을 주봉으로 봤을 때 우리 고점을 지키는 상단이 있고요. 이 하단을 지키는 이러한 저점을 지키는 그 두 개를 이으면 이렇게 상승 채널이 생깁니다. 자, 근데 저점은 못 지켜줬죠. 여기가 어디냐? 바로 코로나와 패닉셀이 생겼을 텐데요. 자, 코로나 때는 뭐 당연히 못 지켰다고 책임을 지지만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장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주봉 채널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여러분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봉 채널에서 적어도 202평 정도는 타줘야 우리가 다시 한번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202평 밑에서 있다. 그리고 주봉의 202평이 지금 어디예요? 68K 요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 68K를 뚫기에는 거시적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풀매매 잘못 들어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계좌 싸그리 녹는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으로 5주째 같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기 좋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저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번 반등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구간에서 69K를 타파를 하지 않고 계속 버텨준다면 단기적인 상승분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69K의 이탈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65K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65K에서는 일단 실시간 매매 솔직하게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 가장 확정적인 자리는 62K 매물대와 그 다음 아래에 있는 57과 59K 매물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미 67K 매물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아래쪽으로 하방의 위험 한번 던지는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곳은 57에서 59K다. 자, 여기에 대한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근거는 비트코인이 결국엔 상승을 하기 위해선 이 일목구름을 뚫고 가야 되는데 이 일목구름은 강력한 지지저항 역할을 하고 이렇게 두꺼울수록 더욱더 강력해진다. 그럼 이 일목구름이 얇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결국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한번 낮아졌던 일목구름의 상단이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자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 이런 구간 없이 계속 횡보장을 만들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야 결국엔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장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 반등 지점이 62K 부근이냐 57K 부근이냐 65K 부근이냐 우리가 그거를 정해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65K 부근이라면 단기적으로 다시 횡보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누르고 올라가는 짧은 반등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번에 이런 아래 구간으로 내려오는 계단식 하락은 좀 필요한 장이다. 그리고 한 번에 저점을 찍었을 때 RSI가 어떻게 저점은 올리고
차트의 저점은 낮아지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실하게 떠줍니다. 자, 일봉의 상승 다이버전스는 너무나 명확하게 반등의 기조를 가져갈 수 있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2022년도에 비트코인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비슷하게 데칼코마니처럼 찍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자, 한 번에 저점을 테스트하는 듯한 무빙을 보여주고 고가를 한번 찍어주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장 물론 여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비트코인 말아내리면서 재차 테스트를 해줍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에 횡보를 결국은 걸어야만 한다. 결국엔 차트로 돌아와서 횡보를 걸으면서 하락의 어느 정도 유동성을 흡수해줘야 이 일목구름이 낮아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의 기조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 비트코인도 그랬듯 이렇게 모든 기조가 계속해서 상승을 외칠 수 없을 때는 결국 우리가 버티는 장이 나와줘야 되고, 여기에서도 물론 패닉이 생기면 강력한 반등이 생기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변동장, 엄청난 변동이 우리와 함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는 복리로 계좌를 불려가야 되는 그런 시즌에 앞당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에 엄청난 상승 기조를 볼 수 없는 이유에는 거시적인 경제 관점, 우리 지금 삼중악재가 출현한 것도 알 수 있죠. 자, 차기 지도자로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기존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면서 합의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이 전쟁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자, 브렌트유가 110달러를 돌파했어요. 거의 전 세계 물가를 엄청나게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CPI 자극을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연준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습니다. 코인 시장 존주를 말리겠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렇게 된다면 케빈 오시도 이전까지는 강한 매파의 정책을 펼쳐왔던 사람이 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정책을 펼쳤나요? 시중의 돈을 회수하자 대차대조표 축소를 주장해온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어떻다? 볼 것도 없다.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였으면 좋겠죠. 엄청난 강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에는 하락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금은이 좀 과도하게 올라갔었잖아요. 이 레버리지를 좀 많이 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청산이 되면서 마진콜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금은 시장 손실, 마진콜, 증거금을 메우기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을 던지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삼중 악재가 터졌다는 거다. 이런 와중에서 근거 없이 올라가는 차트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차트 분석이 완료가 돼 있어야 되고, 지금 자리는 믿을 만한 자리가 아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지금 12시간 봉에서 봤을 때도요, 제가 어제 보여드리는 이 헐밴드 추세를 보여드릴게요. 이 헐밴드 추세가 이 추세를 정하는 밴드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12시간 봉에서 계속 비벼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포지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죠. 이런 중간에 포지션을 들어갈 이유 없다. 자, 4시간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서 포지션 지지를 맞아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68K의 저항이 너무 많다. 지금 만약 내가 보고 계신 분들은 68K까지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이전 자리에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아직까지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완벽한 지지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TPO 지표를 켜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보시면 지금 67.2K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여파를 받고 심리적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올라가도 어디에요? 67.9K. 또 이 부근에 심리 매물대가 존재한다. 저항만 해도 4겹입니다. 그러니 이런 코너에서 몰려서 굳이 우리가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다. 굳이 이 사이에서 들어가실 거면 저 같으면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알트들과 함께 움직이지 이 사이에서는 매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괜찮은 포지션 있으면 숏 자리를 드릴 예정이고, 지금 우선적으로 보고 만약 이런 자리를 넘어가고 강력하게 우리가 이런 상단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누르고 또 올라가는 이런 단기 반등을 만들어준다면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자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인은 여러분 대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추격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진짜 운이다. 이 운도 여러분 하다 보면 강한 청산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점에 대해서 오늘 비트코인 브리핑 계속 드릴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스터디룸 통해서 이러한 관점 전달을 드릴 겁니다. 이더리움 단타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시장 물량 조사하면서 제 차트 분석 자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간단하죠? 아래쪽에 주소 딱 보시고 주소에서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이번 장 성공해야겠죠? 성공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이라고 남겨주셔야 제가 광고쟁이들 걸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번거로워도 이 정도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자, 여러분 또 한번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서 저는 또 한번 내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료 가지고 차트 분석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 오늘의 이 관점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결국 65K 타파를 1차적으로 봐야 되고 62K와 다음 57K 이 세 가지 구간을 봐야 된다. 만약 57K 구간이 왔을 때 우리가 시동을 건다면 여기에서는 완벽한 풀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은 전재, 매파, 연준, 마진콜이라는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진 퍼펙트 스톰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말라있기 때문에 너무 상승에 갈 근거가 없습니다. 자, 미국도 결국은 오랫동안 끌어가면 달러를 다시 찍어낼 수밖에 없을 거고 차트상 지금은 우리가 현금 비중을 지키는 좀 인내 시간을 겨쳐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충분히 이 사이에 다른 것들로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 위험한 자리에 베팅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시드 지켜나가실 수 있는 그런 장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수연이었고요.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